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개시 약 한 달 만에 사상 초유 전직 대통령 배우자를 포토라인에 세운 김건희 특검 18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의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불법한 현대판 매감 매직을 일삼고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특검 수사 결과 확인되었다 할 것입니다. 현대판 매관 매직, 이른바 V제로 김건희 씨가 받은 금품 액수만 4억 원에 가깝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던 하지만 대통령 배우자 신분을 이용해서 장막 뒤 국정 개입을 했다라는 게 특검의 수사 결과입니다. 예, 그동안 많은 명품 브랜드 시청자 여러분께 저희도 뉴스 전달 드리면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받은 금품, 김건희 특검 수사 결과로 밝혀진 액수만 4억 원 정도가 된다, 이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 발표 조금 더 들어보시죠. 주요 성과로는 장기간 사회적 논란이 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기올 가방 사건을 마무리하였고, 김건희가 고가의 명품과 그림 등 각종 금품을 수사한 사실을 새롭게 밝혔습니다. 상당 기간 수사가 지연됐던 명태균과 관련한 정치자금 부정수수를 확인하여 기소하였습니다. 특검 수사는 종결되었지만 앞으로 공소유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제약과 능력 부족으로 인해 처리하지 못한 여러 사건은 법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입니다. 예, 미처 다 밝히지 못한 건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이렇게까지 밝혔습니다. 박진영 의원님, 지난 180일간의 수사 이렇게 또 끝났습니다. 어떻게 좀 평가를 전체적으로 해주시겠습니까? 네, 역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과 그 부인을 국정농단과 이 비리 혐의로 단죄하는 단초를 만들었다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관매직이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매관매직이 허용되었던 권력의 구조, 그리고 그것을 눈감았던 사정기관, 검찰 등을 비롯하여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그걸 눈감아준 권력기관은 누구인가, 그것에 영향을 미친 G라인은 누구인가, 이런 부분들까지 파헤치지 못했다는 것은 상당한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우리가 권력형 게이트 이야기할 때 미국의 닉슨의 워터게이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게 도청 사건인데요. 중요한 것은 도청보다도 도청을 무마하기 위해서 백악관이 나서고 CIA가 동원되고 미국의 국가기관이 국정농단 사태에 내몰렸다는 겁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후에 20년 후에 김건희 같은 사람이 다시 영부인으로 등장하더라도 이런 일이 없으려면요, 국가의 시스템, 사정기관 또는 청와대 등의 권력 구조 내에서 거기에 대해서 부역했던 사람들, 부역의 구조, 이런 것들이 명백히 드러나야 되는데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점은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쉽다는 부분을 좀 강조하셨습니다. 김동훈 의원님, 180일간의 수사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네,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부터 해야 되겠죠. 구속영장 기각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것은 3대 특검이 동시에 아주 요란하게 시작이 돼 있기 때문에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기각률이 3개의 특검 중에서 가장 낮았다. 30%로 지금 돼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해병대 특검은 무려 90%가 기각이 됐다는 얘기고요. 내란 특검은 어떻습니까? 46%로 지금 이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10건 중에 3건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다. 3대 특검 중에서 가장 낮았다 하는 것은 그나마 우리가 평가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그 특검의 성격상 바로 김건희 특검이 워낙 그 관련자가 많기도 하고, 예.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또 금품 수수가 딱 부러지는 경우가 많았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 기각률이 다른 두 특검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았다라는 양명적인 성격이 있을 것입니다. 긍정적인 평가는 그거 외에 저는 글쎄 더 찾기가 어려운데요. 민중기 특검의 가장
이 아픈 부분이 바로 도덕성 논란입니다. 이 검사도 마찬가지로 특검도 그렇고 이 도덕성의 논란에 빠지면은 그 수사 경과뿐만이 아니라 수사 성과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민중기 특검에서 그대로 드러났는데요. 딱 두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 의혹, 이거는 이 특검의 중간쯤 되는 시점에서 터져 나왔는데요. 약 1억 5천만 원 수익이 났습니다. 예. 이것은 고교 동창이라는 그런 그 특수 관계뿐만이 아니라 바로 수사 대상과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그 의혹이 더 커진 것이고요. 이 수사 말미쯤에 터진 바로 통일교 금품 수수에 관련해서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관련자에 대해서는 90일간 뭉갰다. 그러면서 봐주기 의혹이 있는 거 아닌가라면서 도덕성에 큰 상처가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오늘 전체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는 날이지만 결코 후하게 점수를 줄 수는 없다라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180일 동안 거의 매일 뉴스를 생산해냈습니다. 여야 두 분의 평가를 들어봤고요. 그러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오늘 민중기 특검이 브리핑을 직접 했는데요. 김건희 씨가 대통령 배우자라는 신분을 이용했다. 그래서 고가 금품을 쉽게 받고 그리고 뭐 각종 인사나 공천에도 폭넓게 개입했다. 즉 대통령 배우자로서 자신의 권한을 남용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기현 의원님, 한마디로 국정농단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특검의 권한을 남용했다는 표현 정도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권력자로서 실제 행사를 했죠. 그리고 권력을 사유화했고요. 그리고 국가 공권력의 시스템을 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활용한 겁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샤넬백, 그라프 목걸이, 반클리프 목걸이, 콘스탄틴 시계, 금거북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금품 수수가 있었고 그 대가로서 물론 이게 뇌물죄로 기소를 아직은 못했습니다만 그 대가로서 공직을 거래했습니다. 이건 특검이 표현한 것처럼 역사책에서나 볼 수 있었던 매간매직이었던 거죠.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2025년 이때 우리나라의 어떤 민주주의 질서가 확립된 이 상황에서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정말 허탈한 심정을 지난 180일 동안 느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 특감 수사는 이런 부분을 밝혀냈다는 것에는 분명히 성과가 있고요. 예. 뭐 구속자가 몇 명이냐, 몇 명을 기소했느냐의 숫자의 평가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지난 3년 동안에 진행했던 국정농단의 실체를 어느 정도 밝혔다는 점에 있어서는 분명한 성과가 있는 특검이라고 봅니다. 예,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 이 표현은 너무 약하다라는 취지로 오히려 말씀하셨습니다. 김기웅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김건희 여사가 적절하지 못한 금품 거래, 금품을 받았다는 부분은 여러 가지 법에 어떤 의유를 떠나서 적용을 떠나서 잘못했다고 봅니다. 다만 현대판 매관 매직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어떤 본인이 알선하는 걸 넘어서 그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는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공무원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가성이 인정이 돼야 되고요. 또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특검 입장에서도 뇌물수수 혐의로 내놓지 못했다는 거는 사실상 부적절한 거래는 있었지만 그게 대가성이 있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인지해서 사실상 매간매직을 했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특검 입장에서는 밝혀낸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수사본부에 이 사안에 대해서 이첩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문제가 있다는 거는 분명히 밝혀두고요. 그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반성을 더 공개적으로 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법 앞에 평등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하게 여론 전후로 인해서 과하게 어떻게 본다면 법률과 헌법과 증거에 의해서가 아니라 분위기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받는 부분은 저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가 부적절한 어떤 금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 다시 뼈저리게 본인이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 부적절한 금품을 받은 것 앞서 표로도 잠깐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특검 수사로 드러난 고가 명품 내역입니다. 오늘 특검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통일교 현안 청탁 관련해서 샤넬백, 그라프 목걸이,
등등 해서요. 가액이 한 8천여만 원 정도 되고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에게서 1억 원 넘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배용 전 교육위원장, 또 로봇계 사업가 등에 대해서는 금거북이,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받은 것으로 나왔고요. 또 가장 액수가 높은 것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건넨 것으로 알려진 이유한 화백의 그림 1억 4천만 원 정도 그림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4억 원 정도의 금품을 받았다. 이게 불과 1년여 전까지 당시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사람이 받은 이른바 금품 선물의 내역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특검은 현대판 매간 매직이다. 국민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국정에 개입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 의원에게 이거 하나만 더 여쭐게요.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거주지 그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추징 보전을 하겠다 했는데 이거는 사법적으로 어떤 의미인 거예요? 일단 뭐 추징이라는 게요. 범죄 수익으로 발생한 내용을 몰수할 수 없을 때 형법상 추징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품을 수수했다거나 돈을 수수했다고 하는 경우 그 금품 물건이나 돈이 현재도 존재하면 그걸 몰수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김건희 씨가 받았다는 금품 상당액들은 실제 현물로 존재하지 않거나 소비됐거나 지금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미 확인된 범죄 수익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 수사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예. 지금 두 부부가 구속된 상태에서 만약에 현재 확인될 수 있는 재산인 아크로비스타 이 부동산을 처분해 버릴 경우에 추징 선고를 해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아마 특검은 현재 확인된 범죄 수익과 향후 수사를 통해서 더 밝혀질 수 있는 범죄 수익을 추징하기 위해서 아크로비스타에 대한 추징 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받아낼 거 더 잘 받아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집을 잡아둔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범죄 되겠군요. 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 아까 앞서 김기용 의원도 잠깐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뇌물죄 적용 부분은 이번에 못하고 숙제로 남겨놨습니다. 물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부부가 동반으로 기소가 됐고요. 여론조사 가액이 범죄 수익으로 판단이 됐죠. 이 부분 아쉬워요. 뇌물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 그렇습니다. 막판까지 가장 주목을 받은 게 이 대목이죠. 예. 과연 뇌물죄로 기소를 할 수가 있는지, 이 정치자금법에서 끝날 문제인지라는 것이 막판까지 최대의 어떤 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주목도가 가장 높은 부분이 바로 그런 건데요.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뇌물죄로 이게 적용이 되려면은 일단 대가성이 있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맞아 떨어질 때 뇌물죄가 성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 지금 국수본에 넘길 때는 뇌물죄에 적용을 못한 건데요. 이것은 딱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한 가지는 수사력에 매우 미흡이 됐다. 즉 능력 문제죠. 이 특검이 정말 아주 많은 분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시작을 했지만 태산면동의 서일필 또 어떤 일각에서는 서일필이 아니라 서무필 쥐가 한 마리도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요. 이 끝에는 용두사미가 된 거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온 두 번째에 나온 게 그렇다면 정말 실체가 없는 거 아니냐. 특검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수십 명의 수사 인력을 갖고 정말 180일 동안에 시쳇말로 빠대놨는데 이게 뇌물죄로 구성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수사 능력뿐만이 아니라 실체가 없는 거 아니냐, 신규리였지 않느냐라는 그런 그 반론도 나오는 것이거든요. 예. 글쎄요, 저는 더 조금 전에 바로 그 특검이 시간 부족, 능력 부족 두 개를 기자회견 때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 시간을 더 주어져도 저는 더 밝혀내지 못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는 시간은 충분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뇌물죄 성립 이런 것들이 많은 분이 기대를 하고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주시를 할 텐데요. 국수본에 가서도 결국에는 지금 특검 이상의 성과, 수사 성과입니다. 성과를 내지는 매우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치 특검의 성격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자료를 90일간 깔아 뭉개서 거의 공소시효가 임박할 때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하고 내놓는 그게 많은 분들이 의아해했던 거 아닙니까? 바로 정치 특검의 한계를 너무나 뚜렷이 내비쳤기 때문에 수사에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었던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진영 의원님.
지금 못한 부분을 국수본에 넘기기로 했잖아요. 그럼 이 뇌물이 가능한지 여부도 국수본이 볼 텐데 민주당은 지금 2차 특검 가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2차 특검에서는 밝힐 수 있을까요? 뭐 저는 뭐 2차 특검도 기대를 하고요. 예. 개인적으로는 국수본에 대해서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김건희 특검의 상황을 보면요. 수사하는 사람과 수사받아야 될 사람들이 혼재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무마했던 것도 검찰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서울 양평 고속도로 또 뭐 삼부토건의 우크라이나 게이트 이런 것들 전부 다 무마되었던 이유도 윤석열이라는 현직 권력이 국가기관을 눌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은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또는 검찰이 빠진 상황에서 오히려 경찰들이 주축이 되어서 하는 것이 이걸 좀 더 깊게 파헤치지 않을까라는 저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예. 2차 특검도 사실 이게 재밌는 게 특검이라는 것이 또 검사를 불려서 수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난처함은 그대로 저는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기웅 의원님. 지금 새해 되면 민주당은 2차 특검 속도 내겠다는 거거든요. 네. 국민의힘 지금 어떻게 입장 갖고 있어요? 아니 저는 특검이란 거는 예외적이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 못할 때 야당이 어떻게 보면 요구해서 이제까지 이루어진 게 아닙니까? 내란 특검이랑 김건희 여사 특검 그리고 또 해병대 특검 그 전에 국민의힘이 반대했기 때문에 이번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수적 다수로 사실상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본인들이 알고 있는 검찰청을 해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찰을 믿겠다는 거잖아요. 검사 대신에. 그리고 공수처도 있습니다. 그 공수처 민주당 정부에서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인들이 원하는 경찰과 공수처. 근데 왜 해체하고자 하는 검찰을 불러다가 또 특검을 하고자 하는데 납득이 안 되고요. 그렇다면 우스갯소리로 특검청을 만들면 됩니다. 특검청을. 근데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관련해서 출국 금지 조치가 6차례 연장이 됐다가 출금 해제가 됐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어떤 게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땅이 있는데 고속도로 그 부분을 김건희 여사에 유리하기 위해서 이거를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나들목이 있습니다. 나들목은 입출입로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들목 대신에 분기점이 있습니다. 분기점은 입출입이 아닌데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 쪽에 있는 그 땅은 나들목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분기점에 있기 때문에 예. 나들목처럼 땅의 지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조차부터 이거는 얘기가 안 된다고 됐거든요. 그렇다면 원희룡 전 장관 관련해서 얼마나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부른 적이 없고 출국 금지도 6차례 연장하다가 최근에서 해제했다고 한다면 애초부터 정치적인 수사였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집가 상승이 별로 도움 안 된다. 이거 의혹 초반부터 국민의힘에서 이런 논리가 나왔었잖아요. 그거 옮긴다고 뭐가 도움이 되는데 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입출구를 바꾸는데 권력이 작동했느냐라는 것을 예.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국민의힘이 정말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게 특검을 해도 되고요.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윤석열, 김건희와 절연하고 그 사람들의 비리와 부정부패 의혹이 있으면 끝까지 수사한다는 자세만 견지하면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것은요.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건희 씨 측 변호인단은요, 오늘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수사는 말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기록과 증거, 법리에 따라서 재판을 통해서 엄정히 판단돼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경찰에서 어떻게 또 수사를 이어갈지, 민주당은 2차 특검을 통해서 어떻게 옮겨갈지도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짧게 반론을 해도 되겠습니까? 짧게요. 네. 국민의힘이 지금 김건희, 윤석열 그 재판이라든가 수사를 방해한다라는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어떤 뜻에서 그렇게 하는지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만은 글쎄요, 근거가 없이 그렇게 얘기하면 시청자들께 호도가 되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 수사라든가 재판을 방해한 적이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뭐 심증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상당히 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당장 토론에서 김건희 여사 방어를 하시잖아요. 예. 아니 저는 방어를 문제가 하는 있는 게 거를 어떻게 재판이라든가 수사를 아니, 방해하는 것입니까? 그게. 제가 예. 말씀드리자면 팩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살 때 도로가 있으면 좋아요.
근데 고속도로가 지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일반 도로가 이어질 때 집가 상승의 의미가 있는데 애초부터 의혹 제기를 할 때 거기는 입출입로가 있는 나들목이 아니라 분기점이었기 때문에 얘기가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거는 김건희 쪽 변호사들이 해야 될 이야기고요. 정치권에서는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그 진행 절차만 지켜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자꾸 오해를 사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방한다라는 얘기한 게 아니라 전문가들 입장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저는 말씀하시죠. 저는 뭐 여러 번 이 프로그램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김건희, 윤석열 두 분에 대한 그 이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저는 실드를 칠 생각이 추호도 없는 사람입니다. 생각이 예, 없다. 그걸 뭐 예. 얘기는데 그거와 동떨어진 얘기, 바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다. 바로 이런 얘기는 제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나와서 얘기하는 게 어떻게 재판과 수사에 방해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별개의 문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쉴드, 방패 뭐 이런 뜻이죠. 쉴드란 말이 나왔어요. 뭐 그럼 뭐 방어한다로 제가 한번 수정하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두 분이 국민의힘 당적을 가지고 계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수준에서 머물면 될 건데 구체적 사실을 들어가지고 김건희의 변호사들이 해야 되는 이야기들을 논리적으로 계속 하시는 건 저는 이 방송에서도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네. 예. 지난 금요일 최후진술 윤석열 전 대통령 영상을 하나만 좀 보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요 당시 또 한 번 계엄 정당성을 강조했는데 최후진술 59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를 언급한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건 없습니다. 저기 보셨잖아요. 대통령이 계엄 해제했는데도 그냥 막바로 뭐 내란몰이 하면서 막 대통령 관저에 막 밀고 들어오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저도 뭐 수사를 오래 했던 사람으로 이 공소장 범죄 사실을 딱 보니까 이거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얘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뭐 1월 18일에 이 사건 구속 만기라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도 지금 구속이 돼 있고 제가 뭐 집에 가서 뭘 하겠습니까? 예, 뭐 만기가 되고 있다는데 집에 돌아갈 생각 거의 안 하고 있다. 아내도 구속돼 있는데 집에 돌아가서 뭐 하겠냐? 이 발언에 대해서 보수논객 조갑재 대표는 이 부분이 유일하게 진정성이 느껴졌다 이렇게 뭐 비판성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김동훈 의원님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지금 저렇게 윤 전 대통령이 나와서 집에 돌아갈 생각이 없다, 집에 내 부인도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과연 최후 진술 성격을 갖고 있는 저 발언에 대해서 얘기를 할 이유가 뭔지 저는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오히려 물론 뭐 비상계엄에 대해서 나라를 걱정을 하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은 저 윤 전 대통령의 지금까지 계속 생각일 텐데 오히려 거기에 엮여서 정말 인생의 패망의 길로 접어든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예, 군인들 별로 따지면 수십 개의 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마디쯤 하고 가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습니까? 저게 왜 집에 갈 마음이 없다, 집에 부인도 없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자기가 석방될 그런 그 석방을 위해서 뭐 다른 것을 액션을 취하고 싶지 않다라는 예. 그런 말을 에둘러서 하는 건데요. 저는 적절치 않습니다. 오히려 좀 본인의 이 그 생각 외로 피해를 본 어떤 뭐 군인 또 뭐 공무원들 정말 많은 분들에게 그분들에게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우선이지 본인의 석방 문제, 집에 부인이 없다는 문제 이거는 최후 진술로서는 매우 부적절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조갑재 대표가 하는 얘기는 저는 지금 현재 조갑재 대표가 진정한 우리 보수 우파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안 합니다만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저렇게 우회적으로 저거 비난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회적으로 뭔가 조금 비아냥을 한 것이죠. 뭐 비난보다도요. 예. 질서 유지 대신에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라는 것이 바로 조갑재 대표의 지금까지 얘기인데요. 바로 그런 면에서 인지 결핍 수준까지 느꼈다라고 하는 게 조 대표의 얘기입니다. 저는 거기까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최후 진술 성격의 말로써 저렇게 이 본인의 어떤 가장 개인적인 일, 집에 돌아가는 문제, 집에 아내가 없다는 문제로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문제는 정말로 적절치 않다. 전직 대통령답지 않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59분간의 최후 진술 중에서 상당 부분이 계엄 야당 탓이다도 있었어요, 김기현 의원님.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집에 들어가면 뭐 와이프도 없는데 아내도 없는데 이게 내가 안 가겠다 그 취지가 뭐냐면요.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1월 16일 날 1차 공판이 있습니다. 그때가 그게 뭐냐? 체포방해 혐의 관련됐죠. 예, 그리고 선고죠. 예. 국무회의 관련해서 심의권 방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때 만약에 유죄가 나오게 된다면 본 재판인 내란 혐의 관련해서 아직 유무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예단이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좀 늦춰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볼 때나 아니면 특검이 볼 때는 구속이 이제 6개월 지나면 만기가 되는 게 1월 18일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연기되려는 게 내가 구속에서 벗어나서 풀려나고 싶어서 연기해달라는 게 아니다. 재판을 내란 재판부터 하고 그 이후에 체포방해를 해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풀려나고 싶어서가 아니다. 어차피 내가 풀려나더라도 아내가 없다는 취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아내 부분을 방점으로 둔 건 아니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뭐 꼭 그 안의 부분은 정확히 저희가 해석을 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조기현 의원님 전체적으로 최후 진술 부분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국민들이 뭐 방송을 통해서 다 보셨기 때문에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들을 만한 가치가 없는 최후 진술이었고요. 재판부 입장에서 보기에도 사실 인정이라든가 법리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 전혀 뭐 고려할 만한 어떤 내용이 없었다고 봅니다. 저는 뭐 둘을 비교할 대상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5.18 광주 학살의 주범인 전두환도 마지막 재판에서는 본인 책임을 인정하고 부하들한테 책임을 떠넘기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모든 책임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감옥이든 죽음이든 달게 받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뭐 국가를 위해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 말은 합니다. 물론 내심은 본인이 정당하였다라고 앞에 설명은 했기 때문에 그게 진정성 있는 최후 진술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국민적 관심, 내란 사건에서의 대통령의 재판이라면 그 정도 말씀은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똑같이 책임을 떠넘기고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계엄을 정당화하고 내란의 어떤 심각성, 국민들이 느끼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을 보면서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예, 박진영 의원님. 최소한의 국민들에게 사과도 하지 않는 전직 정치 검사의 비루한 메시지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법률에 현행범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법원까지 3심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죄가 없다. 이 논리는 통하지 않는 게요. 전 국민이, 전 세계가 총칼을 들고 국회에 쳐들어오는 장면을 봤습니다. 현행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 최종심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누구나 다 이 사람의 내란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